자,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오전 영상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자, 그리고 긍정적인 당대표 선거 운동을 하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민주당은요, 또 한 번 전당대회 룰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투표 방식을 놓고 뜨겁게 맞붙었는데 물론 그건 최종 결정이 돼서 해결이 됐죠. 그런데 곧바로 전당대회 후보들이 내야 할 기탁금 문제가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탁금이라는 건요,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선관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탁금을 받는데 이거를 4배로 높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선거의 공정한 운영을 돕기 위해 그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일종의 참가비 개념인데요. 자, 그런데 이를 두고요, 최근에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 나서는 정민철 예비 후보자가 SNS에 올린 글이 관심입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인데 뭐가 문제였던 거죠? 네, 지금 그 정민철 후보 같은 경우 기탁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진입할 수 없었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탁금을 그렇게 받으려면 미리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층들은 또는 정치 신인들은 자산 축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마련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 여부도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전에 통보를 하고 기탁금을 이전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보다 4배 가까운 금액으로 하니까 이건 정치 장벽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니냐. 기득권들끼리 계속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을 한 거죠. 기존의 정치인들, 이미 화면에 딱 보면 여러분도 알아보는 정치인들은 후원회도 든든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후원하겠소 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정치 신인 또는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려는 젊은 정치인들은 솔직히 얼굴이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런 기탁금을 쉽게 모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사비로 충당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정민철 예비 후보는 물론 청년 출마자들 사이에서 청년 홀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 공고가 일단 후보 등록 29시간 전에 났습니다. 국밥집에서 국밥값을 1,000원 올려도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선거에 도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하룻밤 사이에 4억 4천만 원이 모였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원외 청년 후보인 저희들은 법적으로 막혀져 있고, 이런 데에서 사실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면요. 기존의 최고위원 예비 경선의 경우에는 2024년 전당대회 때 500만 원 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2026년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2천만 원, 4배가 는 거죠. 대표 예비 경선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들었습니다. 근데 최종 결선까지 가면은 1억을 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저렇게 복잡한 거 빼고 일단 돈이 최대 4배로 기탁금이 늘었다는 건데, 그리고 저렇게 기탁금 4배로 늘린 걸 후보 등록 이틀 전에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지를 했다는 거예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틀린 말 아니잖아요. 돈 있는 사람만 나와라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하겠고요. 물론 선회를 하자면 이번 민주당 선거에 임함에 있어가지고 민주당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금액이 많아요. 4배라는 수치 너무나 많습니다.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원외 정치인 그리고 청년 정치인의 경우에는 현재 후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조직과 지지세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비로 이 금액을 2천만 원에 대한 큰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금수저인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청년 정치인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어떻게든지 모으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기타급 부분은 당연히 조정이 돼야 될 문제이고요. 네. 적어도 지난번 전당대회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 지금은 예비 후보죠. 정청래 예비 후보도요, 기탁금이 너무 많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정청래 예비 후보 말에 의하면 민주당에 지금 통장, 금고에 몇백억 원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저도 기탁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지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고 알아보니 후보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비용이 실제로 많이 든다. 제가 당대표 때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돈이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 있어요. 잔고가.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선거 공영제와 준하는 것을 하자고 했으니 당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고 작년 전대 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고. 아니, 지금 뭐 예비 후보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도 당대표였던 정청래 전 대표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 민주당 통장 잔고에 몇백억이 있다는데 왜 올린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안이 최고위 의결 사안이 아니라서 네. 당에도 선관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근데 네. 당 선관위에서 이제 결단을 내리면 되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고위 그 정청래 대표 체제까지는 이제 보고가 되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고, 네. 다만 뭐 현금 자산이 비교적 저희가 150만 당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비가 계속 들어오지만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많다라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왜 올렸냐고요. 그래서 예. 올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조현삼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지만 네. 저희가 이제 한병도 대행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고위원들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네, 말씀하신 것과 별도로. 그래서 얼마 전에 당 선관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재고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요청을 검토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청년 원외 정치인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좀 가르마가 타질 것으로 예측되는. 아니,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다시 기탁금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요,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너무 비싸다, 기탁금이. 그러면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거를 좀 고려해야 되는 게 않겠냐. 돈 없는 사람은 정치도 못하느냐.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또 당무 개입하냐. 그러면서 공격이 시작됐어요. 네, 2024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 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합니다. 그때 그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건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즉 본인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기 당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자기 당에서 한마디 하니까는 이거는 평당원의 의견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게 어떻게 평당원의 의견이라고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 이제 안 맞는 거죠. 남이 했을 때는 그건 개입인 거고 내가 했을 때는 의견이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기준이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좀 민주당에서는 조금 배제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30 세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송영길 이제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아주 예외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원래 원칙은요, 당비를 낸 지 6개월이, 6번이 돼야 되고, 복당한 지 6개월이 지나야지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는데, 이 룰을 예외로 적용시켜줬습니다. 자, 정치에서 보면 필요할 때 민주당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예외로 적용하면서 왜 청년들에 대해서는 사정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높은 기탁금을 책정을 해서 청년들을 배제하느냐.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하다. 그리고 네. 굉장히 기득권 세력의 어떤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식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내 선관위 그리고 지도부에서 다시 기존 기탁금 액수로 다시 낮출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